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접종 일정이 잡히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 사이에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교실 내 확산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셔츠와 체육복 차림을 한 학생들이 줄지어 백신 접종센터를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기 위해 나온 겁니다. 좀 안전하게 수능을 보기 위해서 맞게 됐어요. 수능 연기 안 되고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3 학생을 포함해 교직원 등 2만 400여 명에 대한 접종이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장에서는 2학기 개학과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선생님들도 안전해야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온라인보다는 대면 수업이 더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사이에선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외부 강사가 감염됐고 이 강사가 수업을 한 중학교 2곳과 청소년 시설에서 학생 9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감염된 중학생도 지난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학생과 교직원을 전수조사하고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학교나 시설에서 추가 감염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7월 18일과 7월 19일 4개 학교에 총 2,65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및 접촉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3 수험생 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아직 접종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다른 학생들의 확진이 이어지며 교실 내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주 화순에서 수돗물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원인은 수자원공사 정수시설의 벽면 페인트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아파트. 지난주 가족 식사를 위해 채소를 씻던 주민은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물에서 페인트 이성 물질인 신어 냄새가 났고 전에 없던 기름기도 느껴졌던 겁니다. 채소의 약품 처리가 됐다고 여겨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주말까지 악취가 이어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나 냄새라고 순간적으로 이건 신나 냄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인테리어 새로 한 가게 갔을 때 그 나는 냄새. 이 주민 외에도 지난 15일부터 화순 일대에선 수돗물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7건 접수됐습니다. 당일 받아든 수돗물입니다. 물에서는 화학물질의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고 또 일반 수돗물과 달리 미끈한 감촉도 느껴집니다. 물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났던 이유,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의 정수시설에 있었습니다. 화순과 나주 전역 16만 3천 명에 하루 7만 5천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 전남 중부권 지사에선 지난주 불순물을 최종적으로 거르는 정수시설 여과지 건물 벽면에 페인트를 덧바르는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때 공기 중에 있던 희석제 입자가 물에 유입돼 악취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한 수자원공사가 성분을 검사한 결과 먹는 물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평소 검출되지 않던 톨루엔과 에틸벤젠, 자일렌 등 유해 물질이 일부 검출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로 희석제 미세 입자가 수돗물에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해 수돗물이 추가로 흘러가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병원에 아주 특이하게 발생한 케이스라서 시험을 거쳐서 나중에 이에 대한 보완이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물에 닿지 않는 시설에도 KC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사용하게 하거나 여름철엔 가급적 작업을 하지 않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네, 대선 주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예비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 구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요. 예. 후보님의 지지율을 보면 기대만큼은 오르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은 예. 없으신가요? 예, 좀 긴장이 되지요. 그런데 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세균의 시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후보님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고 반면에 후보님 같은 경우는 검토된 적도 없다라고 선을 긋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없다고 봐야죠. 지금 이미 본 경선에 돌입했고 예. 또 중앙선관위에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 시기는 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난 주말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분이 그 검찰 개혁을 참 잘하셨으면 예. 좋았을 텐데 항상 아쉬운 마음이고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 뭐 대통령이 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예. 공급 폭탄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5년간 280만 호 주택을 예, 그렇습니다. 공급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면 현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국민들께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아마도 주택 가격은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주택이 부족해서 말하자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을 존중하는 것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런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의 정책만 그런 원리에 충실하고 있고 뭐 다른 분들의 정책은 여전히 규제 일변도라든지 또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강한 대한민국 또 경제 대통령 이걸 슬로건으로 내걸으셨잖아요. 거기에 어떤 의지가 담겨 있나라도 말씀 듣고 싶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민 소득도 이탈리아보다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 이제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팍팍합니다. 그것은 양극화 또 불평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양극화나 불평등의 본질은 결국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경제, 일자리 문제 제가 꼭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정세균이 이런 거 꼭 이루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슬로건입니다. 끝으로 광주 전남 시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저희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도 이어갈 수 있고 또 미진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선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가 그 본선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좋은 후보들이 많이 계시지만 본선 경쟁력 하면 저 정세균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정세균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 정신을 모욕하고 있다며 대권 후보에서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김두관 의원은 지난 주말 5.18 묘지를 다녀간 윤 전 총장에 대해 악어의 눈물을 앞세워 광주 정신을 모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징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권 후보로 키워준 추미애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강진에서 화물차와 마을버스가 충돌해 버스 승객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70, 80대 어르신들이었는데요. 장을 보러 읍내에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의 한 교차로입니다. 도로 위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떨어졌고 차는 꽉 막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운전석 앞부분이 찌그러진 파란색 트럭이 차로를 가로막았고 뒤쪽에는 버스 한 대가 오른쪽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버스 주변엔 내다 팔 물건과 바퀴 달린 카트가 흩어져 있고 겨우 빠져나온 승객들은 도로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3.5톤 화물차가 마을버스 운전석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마을버스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화물차가 왼쪽 방향에서 진입하면서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16인승 마을버스에는 40명 넘게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7, 80대 어르신으로 5일장을 맞아 읍내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20여 명은 앉지 못하고 좁은 버스에 서서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이 강진 장날이라서 탑승하신 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좀 많은 상태고 중상자는 현재 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등 모두 42명이 다쳐 인근 8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당시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호남 지역에는 삼국시대 무덤 양식과는 거리가 먼 장고 모양의 독특한 고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발굴 30년 만에 이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벌판 위에 장고 모양을 한 독특한 형태의 고분. 삼국시대 전형적인 무덤 양식과는 거리가 먼 이 무덤은 1991년 도굴 흔적이 발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추가 발굴 끝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동관과 금동신발, 철제 무기류 등 800여 점의 유물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다양한 출토품들이 한꺼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장고분의 역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는 고분입니다. 이 같은 장고분이 호남 지역에 14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관심을 끄는 건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함께 묻힌 부장품 등을 통해서 백제인설과 외인설, 현지 세력인설 등 다양한 가설이 분분한데 당시 백제와 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데는 학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또 일본과 주변 지역과 관련된 이 지역만의 특징적인 교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발견 과정에서부터 조사, 결과까지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담겼고 발굴된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서 무덤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무덤 속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주에 있는 전력거래소를 찾아 전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고 산업 생산까지 늘면서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 당국이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시 원전의 순차적인 재가동 등을 통해 전력 공급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들어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20, 30대 젊은 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7월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23명 가운데 20대는 54명, 30대는 50명으로 집계됐고 20, 30대 확진자의 비율은 46.6%였습니다. 또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광주에서 58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5건은 2차까지 접종한 경우였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정성배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지금까지 39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이전한 점과 10억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자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봉선동 등 8곳에서 매매를 진행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직장 문제 등으로 서울과 광주를 옮겨 다니면서 전입이 잦았다고 해명했고 시의회는 22일 임시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